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용어를 종교적 병역 거부자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저희 보도에서 여러 번 다뤘습니다만 먼저 이번 판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법원에서 이번에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이 의미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14년 만에 판결이 바뀌었습니다. 병역법 88조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그 13명 중에서 9명이 이 병역법 88조 1항이 이제 소위 말해서 무력화된 것이죠. 네. 그게 병역법 88조 1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당한 의미에 여호와의 증인을 아예 합법화를 시켜버린 거죠. 그런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특정 종교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정부가 혜택을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에 주어진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는 헌법 20조가 아예 무력화되는, 즉 헌법 20조 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약간 법리적인 판단보다는요 오히려 정치적 의미로 판단하는 것이 최근에 와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법부의 우월성이 이번 판결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28일 날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뒤집었고요. 두 번째로는 국회가 내년 연말까지 이 입법권을 지금 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버리다 보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면 대체복 무죄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문제까지도 이제 국회에서 논해야 되는데 그 문제까지도 아예 가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스스로 이제 입법부에 대한 역할에 개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집행부서인 병무청에서도 지금 대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영 통지서를 발송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이걸 거부하면 어떡하지? 이게 정당한 사유가 해당되는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야 될 정도로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병역 체계를 지금 대흔드는 대혼란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우려스러운데요.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위헌 판결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최초로 이번 뒤집는 판결이 내려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헌재 판결과 대법원 판결이 서로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법관 기관이라면 대법원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우월적 개념에 의해서는 헌법재판소도 이제 전원합의체에서 한다 그러면 이제 구인체제로 해서 움직이고 되어 있는 거고,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도 이제 단독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전원합의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상충했을 때 더 우위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한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난 것은 헌법 소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아주 초법적인 강력한 그런 힘을 발휘하는데요. 이번에 거기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뒤집어서 이 정당한 사유에 여호와의 증인을 콕 집었다는 것이 이제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동안 반사회적인 여호와 증인 규례에 대해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허용됐을 때 사회가 이단으로 분류하는 여호와 증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참 거센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전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는 국가를 부정하고 그다음에 반사회적이고 질서도 파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46개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아예 포기 활동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예 금지를 시킬 정도로 이게 아주 문제가 있고 또 국가 자체를 인정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 세계적 추세도 무시하고 또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도 무시하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그게 저도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걸 파헤치면서 보니까 이게 그 종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개인의 인권을 중시한다는 명분으로 이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종교를 중시하고 그 한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다는 명분하에 이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인권이 그래서 아주 무서운 이제 하나의 이제 이념화된 인권이죠. 그 70년대 이후에서는 미국이 인권의 운동을 이 이념화된 문제, 하나 유토피아처럼 보고 있는 거죠. 공산주의 몰락한 이후에
또 새로운 어떤 세계 질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적립운동이 이념적 운동이 필요한데 그 대체적인 용어가 바로 인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70년대 이후에 미국 기독교를 중심으로는 인권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일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만 하고 있죠. 예를 들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잘못된 인권, 상대적 인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예. 지금 이번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1년도에 소위 말해서 양심과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위하여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속에 보면 예. 이 소수 종교 개인의 양심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사회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숨어 있는데 그 논리가 이번에 이 대체복무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특혜를 준 것으로 이렇게 이제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네.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병력 거부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그 무죄를 선고해버렸잖아요. 병력 거부에 대해서. 네, 네. 지금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국회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설계안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설계안을 무시를 하고 사법부에서 입법부에 개입을 해서 판결을 해버렸다는 것이 이제 특히 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도 하더군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 연구소로 젊은 수상 친구들 또 예비역 친구들이 전화 와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전쟁이 나면 어떡하겠지? 네. 실제 지금 뭐 우리 북한의 김정은 집단이 물론 평화 무드가 있어가지고 뭐 잘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게 전쟁이라는 것은 순간적이거든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전쟁이 난다 그러면 누가 과연 동문에 응수하고 과연 전쟁에 참석할 수 있겠느냐? 나는 전쟁에 참석 못하겠다. 양심적으로는 나갈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이런 형태가 이번에 있기 때문에 아주 우려를 표시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지금 현재 상황이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개인의 종교심이 국방의 의무보다 우선시 된다라는 결정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나 양심상 세금 못 내겠다. 그럼 이것도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충분히 우리 이제 목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 정도로 양심을 국가에서 인정해 준다 그러면 그럼 내가 충분히 세금 안 낼 수도 있겠네. 이제 충분히 양심상으로 이게 가능한데요. 우리나라 이제 의무가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네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판결을 했다고 그래서 세금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런 또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번에 물론. 국방위 하나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적 여론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우회적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계에서도 이 판결에 대해서 반론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현재 교계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일부 교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번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진보 단체라고 있는 NCCK에서는 이번에 대해 찬성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적인 기독교의적 분위기는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전 국민의 80% 우리 교계를 중심으로 더욱더 우려를 하고 있으면서 좀 조심스러움을 이렇게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다시피 최근에 지금 정치적 분위기가 뭐 적폐 분위기 아니면 또 뭐 프레임 전쟁 이런 어떤 가져가지고 좀 낯서기에는 좀 주저주저하는 그런 지금 행국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현재 종교적 양심 등에 따른 병역 거부가 227건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 향후 판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해서만큼은 여호와의 증인으로 병역을 거부했던 그 227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죄가 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 양심적 병역 거부로 구속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석방을 이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집행을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이제 언급할 가치가 이제 없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병역 거부를 하더라도 아예 처벌이 이제 불가능한 어떤 대체복무제안을 만들어도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만큼은 계속 이제 특혜 아닌 특혜가 이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또 중요한 건 이미 판결은 내려졌고 앞으로 진행될 상황들인데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먼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쏠림 현상은 이제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5월 21일 날 저희 연구소에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봤거든요. 그 당시에 21.1%가 이제 병력을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좀 어쩌면 병력에 대해서 현역을 가지 않겠다 그러면 특정 종교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전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표시할 정도로 지금 그런 표시를 한 의료원조사도 있었고요. 특별히 최근에 이런 언론 보도에서 알다시피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아마 보셨겠지만은 근데 저희 내부적 자료에 의하면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또 함부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딱 조건이 있답니다. 2년 동안 와서 봉사를 하고 침례를 받으면 여호와의 증인의 증서를 주겠다는 거죠. 예. 근데 그 봉사를 하겠다는 것은 포교 활동입니다. 네. 그 여호와의 증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들의 구원은 포교를 해야 구원을 주겠다는 그런 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포교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침례를 받으면 여호와의 증인을 주겠다 그러는데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아마 대체병무제 그 설계안이 잘못 조금 저희들이 약하게 현역 부문보다 약하게 주어진다 그러면 충분히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날 것이고 더더욱 이제 예비군에 대한 특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예비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비군도 이제 얘네들은 다 면제되기 때문에 예. 분명히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쏠림 현상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 저희도 기도했고요. 또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